2부입니다.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. 거기서 보시면 돼요. 네, 그래요. 이쯤 되니까 저도 이젠 대충 알 것 같습니다. 내 자식이 남들과는 뭔가 조금은 다르다는 걸. 근데요, 이거요, 저는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. 왜? 혹시나 평범하지 않은 길을 가게 될까 봐서요. 실은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고 또 그런 만큼 애들도 일찍 낳았는데요. 그래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. 참고로 20대 초반에 결혼해가지고 애들 낳았어요. 또 저희 딸은 성격이 좀 털털하고 까불까불하면서 애교가 있는 편이고, 아들은 좀 섬세하고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. 뭔가 혼자 상상하는 거? 이런 게 유달리 좀 심했어요. 많긴 했죠. 그래서 얘가 방에서 혼잣말 하는 걸 듣고 이거 혹시 조현병이 아닐까 하고 의심도 해봤는데요.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, 며칠 전이었죠. 아들과 저 이렇게 둘이만 집에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뭔가를 사달라며 조르는 거예요. 이상했습니다. 왜냐하면 원래 이런 애가 아니거든요. 너무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또 때를 쓰니까, 특히 그게 뭐 비싼 것도 아니고 또 자기 혼자 살 수 있어요. 편의점에 파는 겁니다. 거기다가 아이가 평소엔 자기 혼자 척척 뭐든 잘 하거든요.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인 제가 꼭 가서 사와야 된다며 떼를 써요. 엄마 바쁘니까 너 혼자 가라. 이래도 막무가내. 나 이제 수업이야. 엄마가 사다 줘. 이렇게. 네, 그래요. 세상에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죠. 그래서 제가 편의점을 다녀왔는데요. 헐. 그 잠깐 사이에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. 마치 태풍이라도 휩쓸고 간 그런 폐허처럼 온 집안 살림이 전부 다 뒤집어져 있고 막 난리가 났어요. 저요, 편의점 왔다 갔다 하는 거 4분도 안 걸렸어요. 근데 정말 이게요, 바보가 아니라면 이걸 보는 순간 바로 느껴집니다. 그 짧은 시간에, 그것도 이제 겨우 17살짜리 애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난장판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이죠. 이게 말로 설명하긴 참 어렵지만 그냥 그게 느껴져요. 보입니다. 게다가 그리고 저희 아들은 아무렇지 않은 완전 평온한 얼굴이고, 아니, 쓰니 아들이 그런 거 아니야?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. 일단 저희 아들이 이런 짓을 할 리도 없을 뿐더러, 아니, 설령 했다고 쳐도 그래. 장정 10명 정도가 아니라면 그 시간 동안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난장판이 아니었다니까요. 여하튼 눈으로 직접 보고도 도무지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미친 상황에서 제가 이때 처음으로 대놓고 물어봤어요. 우리 꽁꽁이 설마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니? 라고요. 너무 무서워가지고 차마 귀신 보니? 이렇게 물어보진 못했어요. 그러자 아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그러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갈까? 이랬는데, 참고로 이 집 1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에요.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. 그러면서 올해만 버티면 그냥 다 끝난대요. 그래서 뭐가 끝나냐라고 한 번 더 물었더니, 나를 엄청 궁금해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. 그래서 자꾸 집으로 찾아오는가 봐. 이런 소리를 합니다. 그리고 이런 얘기 자체를 너무나 담담하게 하는데, 진짜 제가요, 내 속으로 난 내 새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름이 돋더라니까요. 아니, 제가 부모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아직 너무나 어리고, 아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인데, 그런데 본인 혼자 뭔가를 다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보이니까 부모로서 더 답답하고, 아니 이러다가 저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랑 남편은 기독교인데 아이들한테 종교를 강요하진 않습니다. 아니 사실 저랑 남편도 신앙심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교회는 아주 가끔씩 가고 그래요. 많아봤자 한 달에 한 번, 두 번? 아무튼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교회 목사님한테 도움을 청할까 하고 남편하고 진지하게 상의를 해봤는데요. 저희 아들은 죽어도 싫다고 합니다. 그래서 썩 내키진 않지만 그럼 무당한테 한번 가볼까라고 했더니 얘가 완전 정색을 하면서 그건 더 안 된다고 하네요. 거기 가면 진짜로 큰일이 난대요. 이런 소리를 하면서 안 된답니다. 그리고는 본인이 알아서 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, 아니, 내 새끼가 이러고 있는데 세상 어떤 부모가 걱정을 안 합니까? 물론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매일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요, 잠잠하다 터지고 또 잠잠하다 터지고, 이제는 언제 터질지 몰라가지고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합니다. 물론 저희 아이는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
또 제가요, 제 자식이 하는 말을 못 믿는 건 아니에요.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 나중에 손도 쓸 수 없는 일이 벌어질까봐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. 참고로 저희 딸내미는 워낙에 낙천적이라 그런 건지 엄마 그냥 냅둬 다 지가 알아서 한대잖아. 야 꽁꽁아 나 이번에 뭐 조심할 거 없어? 있으면 말해. 어깨 빠지는 거 너무 싫어. 이렇게 약간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대하고요. 얘는 심각성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. 그리고 저희 남편의 경우 그 전까진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살짝 예의주시만 하는 느낌이었는데요. 최근에 온 집안 살림들 다 박살난 걸 직접 보고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걱정을 하는 느낌입니다. 남편도 알아요. 남편 역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며 제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. 애 혼자서 3, 4분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. 여하튼 그래요.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저희가 아들한테 꽁꽁아 전에 엄마 아빠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어? 라고 아무리 물어봐도 절대로 대답을 안 해준다는 거죠. 그래도 남편이랑 제가 막 꼬치꼬치 캐물으면 엄마나 아빠 같은 사람들은 몰라도 돼 이러는데 그렇다고 막 버릇없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. 이게요 마치 자신과 우리를 동떨어진 존재처럼 이야기를 해요.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게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이 저러기 시작하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 좀 오싹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. 무서워요. 그러나 여기서 정말 신기한 건 아들이 집에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. 이게 오싹한 그걸 말하는 건지 어떤 일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일은 이미 집에서 많이 일어났잖아.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라는 건 오싹한 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반대로 아들이 있을 때만 그럽니다. 그러니 집안이 아닌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애는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거고 여하튼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화도 내보고 또 타일러도 보고 했는데 아이는 그냥 앵무새처럼 늘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. 엄마나 아빠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요. 여러분 이러다가 저 정말 미쳐버리겠는데 어쩌면 좋을까요? 그냥 아들 빼고 남편이랑 저희끼리라도 어떤 방도를 찾아야 하는 걸까요? 뭐라도 좋으니까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. 꼭 부탁드립니다. 댓글 1번 뭐 제가 봐도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오래만 버티면 된다고 하니까 일단 좀 기다려보세요. 2번 아들이 나이도 어린데 멘탈이 엄청 강하네요. 여하튼 본인 나름 생각이 있는 것 같으니까 부모님들은 일단 조용히 냅둬 보세요. 대댓글 저도 그래요. 그냥 아들 말 듣는 게 제일 좋아 보여. 3번 뭐야 이거.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아야 할 그런 몸인데 거부를 하니까 귀신들이 자꾸 몰려와가지고 툭툭툭 건드는 건가? 그렇다면 아들 기가 엄청 세가지고 잘 버티는 것 같은데요. 덜덜덜덜덜. 4번 안 됐지만 그냥 이혼이 답이네요. 대댓글 아니 이건 미친 건가? 아니면 뇌가 없어? 뭐야 너? 5번 저 같아도 그냥 아이 누나처럼 대할 것 같아요. 그냥 가볍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대해주는 거 이게 훨씬 더 아들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? 물론 엄마는 부모니까 입장이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아들을 믿어주세요. 괜히 여기저기 데려갔다가 잡기 더 들러붙고 동티가 나는 경우도 제가 예전에 봤어요. 6번 허 궁금해서 그것들이 찾아온다라. 쓰니 아들이 말을 돌려서 하는 재주가 있네요. 분명 그것들이 아닐 텐데 또 영안만 뜬 것도 아니고 아주 크구만.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것들, 잡기, 뭐 허주 이런 게 아니고 큰 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.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에요. 여하튼 부모로서 당연히 걱정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들이 탄탄하고 건강하니까 일단 그냥 두세요. 괜히 목사고 신부고 무당이고 찾아가지 말고 지금은 아예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. 물론 오죽했으면 판에다가 이런 글을 썼을까 싶지만 아들이 직접 얘기를 할 때까지는 기다려주세요.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괜한 곳 절대 찾아가지 마요. 아시겠습니까? 7번 여기다가 이런 소리에서 정말 미안한데 저요 쓰니 아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. 완전 용하다. 그리고 얘기 더 있으면 적어주세요. 완전 신비하잖아. 8번 이건 남의 속도 모르고 제가 잘은 몰라도 진지하게 한마디 하자면 가족들은 그냥 아들 말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괜히 잘 모르면서 조상신에게 기도를 올린다든지 또 교회나 무당 등을 알아본다든지 등등등 섣부르게 행동했다가 아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그게 싹 어그러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. 그러니까 일단은 아들 말을 믿고 오래만 조용히 버텨봐요. 9번 아들이
나이는 어리지만 멘탈이 되게 강하고 또 똑 부러지는 성격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그냥 믿어주고 지켜보다가 나중에 아이가 도움을 청할 때 그때 도와주시고 괜히 이상한 무당 같은 거 찾아가고 그러지 마세요. 특히 아들도 학을 뗐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 되지. 사실 그래. 요즘에 가짜 무당들 되게 많잖아요. 사기꾼들.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10번. 뭐 보니까 아들님이 말 들어가지고 손해본 거 하나도 없잖아. 되레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다치고 뭐 어깨 빠지고 실려가고 그런 거지 뭐. 그러니까 그냥 믿고 조용히 기다려봐요. 엄마가 옆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면 아들도 더 힘들어. 이쪽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딱히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아들이 뭐 어디 아프거나 문제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리고 그런 아들이 학을 떼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일단은 기다려보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댓글에도 나왔잖아. 아들 말 들어가지고 손해본 거 없잖아. 그죠? 그러니까 일단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뭐 그렇습니다. 야, 감사합니다.